이 결혼 지금 당장 멈추세요. 윤호야, 무슨... 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윤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부 이선영 옆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맞네요. 이 남자 이선영 씨 아버지. 윤호야, 여기서는 안 돼.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따로요? 20년 동안 숨기고 계신 걸 언제까지 따로 얘기하실 건가요? 윤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하객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때 윤호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권총이었습니다. 윤호야! 민수가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윤호는 이미 권총을 민수에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남자, 이선영 씨 아버지. 엄마를 죽게 만든 그날 이 인간과 같이 있었던 거 맞죠? 윤호야, 진정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당신의 인생 이야기에 은빛 지팡이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새벽 5시 산골 마을에 첫 닭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강민수는 이미 일어나 마을회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할머니들을 위해 오늘도 따뜻한 된장국을 끓이려 했거든요. 이장님, 또 일찍 나오셨네요. 첫 번째로 도착한 박순자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민수는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어르신들 드실 국 끓이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제일 일찍 오셨네요. 아이고, 이장님처럼 온화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마을에 복이 들어온 거지. 순자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운동을 마치고 온 할아버지들,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를 들고 온 할머니들까지 마을회관은 금세 북적거렸습니다. 이장님이 끓여주시는 된장국이 제일 맛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들도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어르신들의 칭찬이 이어지자 민수는 더욱 정성스럽게 국그릇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을회관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거든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수와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민수의 아내였던 고 강수정 여사의 모습이었죠. 이미 20해가 넘게 지났지만 민수는 여전히 그 사진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이 손에 얼마나 많은 피가 묻어 있는지. 민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요즘 윤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한 할머니가 민수의 아들을 물어보자 민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윤호는 현재 군 복무 중이었지만 아버지와는 연락을 끊은 지 벌써 몇 년이 되었거든요.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민수는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도 모두 과거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윤호는 어머니가 죽던 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 후로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혼자 마을을 둘러보며 산책을 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20년을 살아오며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왔거든요. 오후가 되자 민수는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선영이었죠. 50대 중반의 단아한 여인으로 민수와는 1년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오늘 마을회관에서 많이 바쁘셨죠? 선영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수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그래서 제가 민수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선영의 말에 민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영 씨, 혹시 제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되더라도 지금처럼 저를 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민수의 질문에 선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의 민수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선영의 말에 민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혼인 신고까지 마쳐둔 상태였습니다. 다만 조촐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었죠. 해가 저물어가자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한옥마당에 앉아 저녁 바람을 맞으며 또다시 그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아내의 모습을 보며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읽었습니다. 바로 아들 윤호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지만 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육군부대에서는 강윤호가 막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등병 시절부터 벌써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많았거든요. 강윤호, 너희 아버지 결혼한다며? 옆 침대의 김상병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윤호는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 너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 마을 이장님이 재혼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김상병은 같은 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고향 소식을 가끔 전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윤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시는데. 아니야, 확실해. 신부 이름이 이선영이라던데. 다음 주쯤 결혼식 한다고 하더라. 윤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니 그것도 자신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신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선영.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윤호는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유산을 당한 후 입원했던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윤호는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와 낯선 남자가 심각하게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었거든요. 그 남자 옆에 서 있던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이 분명 이선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여자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밤에 그 사람들이 있었어. 윤호는 잠에서 깨어난 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날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발표했었지만 윤호는 그날 밤 집에 찾아온 낯선 남자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남자들과 격렬하게 다투었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이선영의 아버지였던 것 같았습니다. 당시 어린 윤호는 무서워서 숨어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 중 몇 마디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수, 내가 그만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고 그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바로 이선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윤호는 그날 밤의 일과 연관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었거든요. 김상병, 휴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호는 갑자기 일어나 김상병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너 휴가 나간 지 얼마 안 됐잖아.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병은 윤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소대장에게 가족 관련 급한 일이 생겼다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강윤호, 내 아버지 결혼식 때문이지? 소대장도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 결혼식인데 아들이 없으면 안 되지. 휴가 승인해 줄게. 이틀 후 윤호는 군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결혼식을 축하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혀내려는 결심으로 가득했거든요. 버스 안에서 윤호는 어릴 적 기억을 더욱 자세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활발하고 사교적이던 아버지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가족 사진들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들까지 모두 사라졌었습니다. 마치 과거를 지우려는 듯한 행동이었죠.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게 뭘까? 윤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단순한 재혼이 아니라 과거의 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버스가 고향 마을에 도착하자 윤호는 곧장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분주한 사람들을 보며 윤호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놈이 어떤 인간인지 밝혀낸다. 윤호의 눈빛에는 지난 10여 년간 쌓인 의문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초대장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신부의 이름 이선영을 보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혀낼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마을회관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마을 부녀의 아주머니들이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고 남자들은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갈하게 면도를 하고 단정한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했지만 눈빛만은 어딘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네. 마을 이장을 맡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박서방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영 씨가 좋은 분이라서 다행입니다. 민수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 윤호가 올지 안 올지 확실하지 않아서 더욱 걱정이었거든요. 오전 10시 신부 이선영이 도착했습니다. 단아한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 하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신부님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이장님 복이 많으십니다. 어르신들의 칭찬에 선영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수 씨, 윤호는 안 왔나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 군대 사정으로 못 올 것 같습니다. 사실 민수는 아들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하면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오전 11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지역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수와 선영은 단상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랑 신부께서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민수와 선영이 서로에게 절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갑자기 마을회관 문이 거세게 열리며 한 명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 하객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호야.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윤호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 결혼 지금 당장 멈추세요. 윤호의 외침에 식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어르신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고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호야 무슨... 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윤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부 이선영 옆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맞네요. 이 남자, 이선영 씨 아버지. 윤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가 급히 나서며 말했습니다. 윤호야, 여기서는 안 돼.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따로요? 20년 동안 숨기고 계신 걸 언제까지 따로 얘기하실 건가요? 윤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하객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때 윤호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권총이었습니다. 윤호야. 민수가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윤호는 이미 권총을 민수에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남자, 이선영 씨 아버지. 엄마를 죽게 만든 그날 이 인간과 같이 있었던 거 맞죠?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일부는 급히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선영은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민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윤호야, 진정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민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말씀해 보세요.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 밤 우리 집에 온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말입니다. 윤호의 목소리에는 지난 10여 년간 쌓인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본 그 남자, 이선영 씨 아버지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민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지만 전 알고 있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윤호가 권총을 더욱 단단히 겨누자 마을회관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호야. 민수가 입을 열려는 순간 선영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윤호 씨, 제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했나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윤호야, 권총을 내려놓아라. 아버지가 모든 걸 말해주겠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지난 20년간 짊어지고 살아온 무거운 짐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의 정적을 깨뜨리며 윤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권총을 겨눈 채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냥 평범한 마을 이장이 아닙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거든요. 윤호야, 그만해. 아닙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됐어요. 윤호는 군복 주머니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진실을 찾기 위해 국방부 자료실, 폐쇄된 병원 기록, 심지어 국정원 공개 문서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하객들은 숨죽이며 윤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수, 본명은 맞지만 과거 신분은 국정원 특수요원이었습니다. 암호명 블랙호크. 민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묻어버렸던 과거가 아들의 입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선영 씨 아버지 이종관 역시 같은 부서 요원이었습니다. 암호명 화이트 이글. 선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는데. 아닙니다, 선영 씨.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두 분은 90년대 중반 북한 내부 침투 작전에 함께 투입되었습니다. 윤호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이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어머니가 희생되었습니다. 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윤호야, 그건 아버지, 이제 그만 숨기세요. 어머니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죠?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그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너희 어머니는 나 때문에 죽었어. 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존경받던 마을 이장의 충격적인 고백이었거든요. 그날 밤 널 살리려고 너희 엄마는 나 대신 총을 맞았어.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이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작전이 실패하면서 우리는 적들에게 쫓기게 되었어. 그들은 우리 가족을 위협했고 너희 엄마는. 민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윤호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럼 엄마를 죽인 건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쏜 건가요? 아니다. 민수가 격하게 반박했습니다. 그 총을 쏜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외삼촌이었다. 이번에는 윤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삼촌이라니 그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외삼촌이요? 박형식 외삼촌 말씀이신가요? 그래. 박형식. 그가 우리 상관이었어.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가 쓰라렸습니다. 그가 우리를 배신했어. 작전 정보를 적에게 넘겨주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 선영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수가 선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종관도 나와 마찬가지로 박형식에게 이용당했어. 우리는 모두 그의 계획에 노란한 거였어. 윤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진짜 원수는 따로 있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외삼촌이 엄마를 죽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형식은 작전 실패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 했어.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거든요. 윤호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분노가 갑자기 방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증거가 없었어. 박형식은 모든 흔적을 지웠고 나는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어. 너라도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거든.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미안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박형식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리셨는데. 민수와 윤호는 동시에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 씨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용서해달라고. 강민수에게 용서해달라고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그냥 병원에서 만난 분 이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을회관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더니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다시 한번 창백해졌습니다. 박형식. 그 남자는 천천히 마을회관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강민수, 오랜만이군. 그리고 윤호. 많이 컸네. 박형식의 등장에 식장은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내 아들이 나한테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더군. 그래서 직접 와봤어. 민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하는 원수였거든요. 박형식의 등장으로 마을회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당황했고 일부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분들 나가주세요.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박형식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남아있던 하객들도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마을회관에는 민수, 윤호, 선영, 그리고 박형식만이 남았습니다. 참 오랜만이군, 강민수. 20년이나 됐나? 박형식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차가운 저기로 가득했습니다. 박형식, 내가 여기 와서 뭘 하려는 거지? 뭘 하려는 거냐고? 당연히 옛 동료를 축하해 주러 왔지. 재혼을 축하한다, 강민수. 박형식의 말에는 비아냥거리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호가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형식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를 죽인 거죠? 박형식이 윤호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참 성급하네. 강민수, 내 아들한테 진실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구나. 무슨 소리야? 민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수정을 죽였다고? 하하, 참 웃기는 소리네. 박형식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 내가 진실을 왜곡해서 말하고 있구나.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호한테 제대로 말해봐. 민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박형식이 알고 있는 진실이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작전이 실패한 후 우리는 안전가옥에서 만났어. 나, 너, 그리고 이종관. 박형식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 위치를 적에게 알려줬지. 그래서 습격을 당한 거야.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배신자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물론이지. 하지만 그 배신자는 내가 아니었어. 박형식이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강민수, 내가 그날 밤 한 짓을 기억하나? 민수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박형식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윤호야, 내 아버지는 그날 밤 우리를 모두 배신했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야. 거짓말. 윤호가 소리쳤지만 박형식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버지가 적들과 거래를 했어. 이종관과 나를 넘겨주는 대신 자신의 가족은 안전하게 보장받으려고 했지. 민수가 주먹을 떨며 일어났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윤호를 지키려면. 그래, 내 가족을 지키려고 우리를 팔아넘겼지.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어. 박형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적들이 내 아내 수정까지 제거하려고 했거든. 그때서야 내가 뒤늦게 후회했지. 윤호는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배신자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정을 구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 수정은 이미 저격수의 총에 맞아 죽었고 민수가 절규했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말하지 마. 왜? 진실이 듣기 싫나? 내 아들은 알 권리가 있어.
박형식이 윤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날 이후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겼어. 마치 내가 배신자인 것처럼 말이야. 선영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종관은 그 사건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렸지. 자신이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말이야. 박형식이 담배를 바닥에 버리며 말했습니다. 결국 이종관은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몇 년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마지막까지 강민수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중얼거리면서 말이야. 선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럼 민수 씨가 우리 아버지를 배신한 건가요?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윤호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정말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강민수, 내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박형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배신했지만 사실 나도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말이야. 민수가 놀란 눈으로 박형식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이미 상부에 보고했어.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그리고 내 가족을 보호하라고 지시를 받았어. 박형식의 폭로에 모든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결정은 달랐어. 작전의 완전한 은폐를 위해 모든 관련자를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지. 민수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해야 했어. 명령에 따르거나 동료를 구하거나. 박형식이 민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선택했어, 강민수. 하지만 그 대가로 내가 배신자가 되어야 했지. 박형식의 폭로에 마을회관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럼 형식이 내가 나를 구해준 거였나?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형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구해줬다고? 아니야, 강민수. 나는 그저 더 큰 악을 막으려 했을 뿐이야. 박형식이 창문 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상부에서는 작전 실패의 책임을 모두 우리에게 떠넘기려 했어. 그리고 증거 인멸을 위해 모든 관련자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지. 윤호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엄마를 죽인 건 누구입니까? 내 어머니를 죽인 건 국정원 암살팀이었어. 박형식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했지. 수정을 구하려고 했지만 박형식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미 늦었어. 수정은 이미 총상을 입은 상태였고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말했어. 윤호를 부탁한다고.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수정이 마지막에 한 말이 강민수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었어. 윤호를 지켜달라는 말이었어. 박형식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정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 다만 윤호만은 안전하게 키워달라고 부탁했지. 윤호는 충격을 받아 벽에 기대섰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가 정신병원에서 하신 말씀도 이종관은 진실을 알고 있었어. 강민수가 가족을 지키려고 한 행동이었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했던 거지. 박형식이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자신이 강민수를 의심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어. 그리고 진실을 알려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을 괴로워했지.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럼 내가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린 건 내가 느낀 죄책감은 당연한 거야, 강민수.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어. 박형식이 민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후 조직을 떠났어. 그리고 윤호를 멀리서 지켜봤지. 내가 마을 이장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지켜봤고, 윤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를 지켜보셨다고요? 그래. 내가 학교에 다닐 때, 군대에 갈 때 모든 순간을 지켜봤어. 수정과의 약속이었거든. 박형식의 말에 윤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내가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지.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됐다고. 민수가 박형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상부에서는 아직도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해. 만약 진실이 드러나면 당시 작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져. 박형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호가 진실을 찾기 시작했고 이제는 숨길 수 없게 됐어. 그때 박형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형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부에서 연락이 왔어. 윤호의 조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야. 민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윤호가 국정원 기록을 뒤진 것이 발각됐어. 이제 그들이 직접 나설 수도 있어. 윤호가 권총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또 누군가를 죽이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할 거야. 박형식이 민수와 윤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윤호만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 하지만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끝까지 가겠습니다. 민수가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윤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엄마의 진짜 원수는 상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들과 맞서야 합니다. 선영이 갑자기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 아버지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박형식이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되는 거군.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여러 대 들렸습니다. 박형식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더니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늦었어. 그들이 벌써 왔어. 검은색 승용차 5대가 마을회관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윤호와 선영을 뒤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윤호야, 뒷문으로 나가라. 지금 당장. 하지만 윤호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같이 가요. 이제 혼자 남겨둘 수 없어요. 박형식이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민수, 이제 마지막 작전이야. 이번에는 제대로 끝내자. 마을회관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와서 투항하십시오. 저항하면 강제 진압합니다. 민수와 박형식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한 팀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회관 밖의 확성기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3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 진입합니다. 민수가 박형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식아, 뒷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 이미 포위당했어. 하지만 지하로 통하는 비상구가 있어. 박형식이 마을회관 바닥에 숨겨진 문을 가리켰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만들어놨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야.
윤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박형식 아저씨는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래. 수정과의 약속이었거든. 너와 내 아버지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지. 박형식이 비상구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 터널은 마을 뒤편 산기슭까지 연결되어 있어. 거기서 차를 준비해뒀어. 하지만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우리가 도망치면 마을 사람들이 위험해져. 밖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겠어요. 그들의 주의를 끌게요. 안 돼, 선영아. 위험해. 민수가 만류했지만 선영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민수 씨를 지키고 싶어요. 선영이 민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시간을 벌어드릴게요. 박형식이 급히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선영 씨가 협상자 역할을 하는 동안 우리는 터널로 빠져나가자. 하지만 민수야,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영 씨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마. 윤호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끝을 내야 해요. 엄마의 복수도 하고 진실도 밝혀야 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선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랑해요, 민수 씨. 꼭 살아서 돌아와요. 선영이 마을회관 정문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본 요원들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선영입니다. 협상을 하고 싶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 사이 민수, 윤호, 박형식은 지하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터널을 따라 한참을 기어가니 산기슭에 숨겨진 출구가 나타났습니다. 차는 저기 있어. 박형식이 가리킨 곳에는 지프 한 대가 위장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윤호가 물어보자 박형식이 답했습니다. 국정원 본부로 가야 해. 그곳에 당시 작전을 지시한 실제 책임자가 있어.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현역에 있다는 말이야? 그래. 현재 국정원 차장을 맡고 있어. 김태수라는 자야. 박형식이 지프 시동을 걸며 계속 말했습니다. 김태수가 당시 작전의 실제 책임자였어. 우리는 모두 그의 계획에 이용당한 거였지. 차가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마을회관 쪽에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 씨. 민수가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박형식이 말렸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선영 씨의 희생이 헛되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끝내자. 2시간 후 그들은 서울 국정원 본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박형식이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김태수는 지금 본부 최고층 사무실에 있을 거야. 하지만 경비가 삼엄해. 윤호가 권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면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겠네요. 아니야. 방법이 있어. 박형식이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내가 아직 국정원 고문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긴급 보고할 일이 있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어. 민수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어? 강민수, 이제 와서 나를 의심하나? 우리는 같은 편이야. 박형식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정원 본부에 들어간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원들은 박형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별다른 의심 없이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김태수 차장실이야. 박형식이 복도 끝에 문을 가리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60대 후반의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김태수였습니다. 박형식? 그리고
강민수? 김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20년 만이군.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박형식이 권총을 꺼내 김태수를 겨누었습니다. 김태수,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됐어. 김태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끝내다니? 너희가 뭘 할 수 있겠어? 윤호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죽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강수정? 아, 그 여자 말이군. 작전 수행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어. 김태수의 차가운 말에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희생? 무고한 사람을 죽여놓고 희생이라고? 강민수, 내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김태수가 책상 서랍을 열려는 순간 박형식이 총을 쐈습니다. 탕! 김태수의 손목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움직이지 마.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박형식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태수가 고통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진실을 원하는 거야? 윤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세요. 김태수가 피를 흘리며 마지못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가 손목에 상처를 누르며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박형식은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 이제 모든 걸 말해. 20년 전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태수가 책상에 기대며 힘겹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말해주지. 어차피 이제 숨길 것도 없으니까. 윤호가 권총을 꽉 쥐며 김태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시 북한 내부 침투 작전은 내가 직접 기획한 거였어. 하지만 작전이 실패하면서 모든 증거를 없애야 했지. 김태수의 목소리에는 후회보다는 냉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가족을 지키려고 협상을 제안했을 때 나는 그것을 이용하기로 했어. 민수가 주먹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용했다고? 내가 너희에게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협력? 그게 아니었어. 강민수. 나는 애초부터 너희 모두를 제거할 계획이었어. 김태수의 폭로에 박형식까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보고받은 건 강민수 가족만 보호하라는 거였는데? 박형식, 너도 속았어.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은 가짜였지. 실제로는 모든 관련자를 제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김태수가 비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강민수를 구하려고 했지. 그래서 계획이 틀어졌어. 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왜 죽어야 했습니까? 강수정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 작전의 세부 내용까지 모두 말이야. 김태수의 차가운 말에 민수가 절규했습니다. 수정이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평범한 주부였다고. 아니야, 강민수. 내 아내는 생각보다 영리했어. 내가 집에 가져온 서류들을 몰래 복사해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었어. 이번에는 박형식이 놀란 표정으로 김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그래. 강수정은 남편의 일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보험으로 증거를 남겨뒀지. 만약 강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세상에 공개하려고 했어.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지키려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정이를 죽인 거야? 어쩔 수 없었어. 국가 기밀이 유출될 수는 없었으니까. 김태수의 말에 윤호가 분노에 차서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 인간아,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 윤호야, 진정해. 박형식이 윤호를 말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야. 박형식이 김태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이제 모든 걸 자백하고 책임을 져야 해. 하지만 김태수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책임? 박형식?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무슨 소리야? 이 모든 일이 이미 상부에 보고되었어. 너희가 여기 오는 것도 예상하고 있었지. 김태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무실 문이 열리며 무장한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하지만 박형식은 침착했습니다. 김태수, 한 가지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박형식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금 내가 한 말들이 모두 녹음되었어.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언론사로 전송되었지. 김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20년 동안 내가 준비한 거야.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 박형식이 무장한 요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죠? 김태수가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는 걸. 요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들도 진실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윤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강윤호입니다. 강수정의 아들이고 20년 동안 진실을 찾아왔습니다. 윤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요원들이 무기를 조금씩 내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몇 시간 후 김태수는 체포되었고 모든 진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20년 전 은밀한 작전의 실체와 무고한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선영은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무사했고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히 다시 치러졌습니다. 아버지, 윤호가 군복을 입고 마을회관에 들어왔습니다. 부대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윤호야. 민수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호가 민수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살아남아줘서 고마워요. 민수 역시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고마워, 윤호야. 내가 진실을 찾아줘서. 선영이 다가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마을회관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정아, 이제야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어. 그리고 윤호도 진실을 알게 되었고 박형식도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정식으로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수, 이제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군. 고마워, 형식아. 내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두 사람이 악수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진정한 동료애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윤호는 부대로 돌아가 남은 군 복무를 마쳤고 저녁 후에는 아버지 곁에서 마을 일을 도우며 살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선영은 조용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윤호가 집에 올 때면 세 사람이 함께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며 그녀를 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힘든 과거를 견뎌왔는지 알게 된 후로는 더욱 존경하게 되었거든요. 이장님처럼 대단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라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시고도 우리 마을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에 민수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